미국이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달러 결제를 차단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무력 충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아프간으로 큰 손해를 본 미국이 동맹인 우크라이나를 돕기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맹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국제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대만, 한국, 나토를 언급하며 이 동맹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이 격분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땅이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최근 세계 정세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동북아 대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난다면 연쇄작용으로 세계대전급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가 간 대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 우리 국민들이 초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한일 전쟁입니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입지가 한국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혐한 감정을 앞세워 자국민들을 호도하며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가 간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한일 전쟁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많은 매체들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주로 현무 미사를 쏟아붓는 것만으로 일본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일 전쟁의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일 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에 양국의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승패와 상관없이 한일 전쟁은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가를 겨루는 초단기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자는 한국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진해 해군기지의 잠수함사령부 소속 잠수함들과 오성군 전단 소속 함정들이 출격합니다. 동시에 대마도에 강습하기 위해 포항에 위치한 해병항공단 소속 마리노 헬기로 구성된 상륙기동 헬기 2개 대대와 이를 호위할 상륙공격 헬기 1개 대대가 충돌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의 17 전투비행단의 F-35A 수개 편대와 대구의 11 전투비행단 F-15K 수개 편대가 출격하며 다수의 KF-21 보라매 편대와 FA-50 편대가 이를 보조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더해 후속 지원을 위한 부산의 5 공중비행단 소속 KC-330, C-130J, CN-235가 대기합니다. 함대와 공정부대가 급습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대마도 전역의 자위대 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가해집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에 긴급 전개된 천무 MLRS에서 발사될 KT즘-2를 비롯해 현무2 시리즈와 탄두 중량 2톤의 괴물탄도미사일인 현무4가 대마도 자위대 기지를 초토할 것입니다. 대마도 채북단의 운이섬 레이더 기지, 대마도 남부와 북부에 배치된 해상자위대위와 대마방비대 2개 중대, 이즈하라의 스시마 경비대와 남스시마 경찰서, 북스시마 경찰서 등이 타격 대상이 될 텐데요. 또한 민가와 떨어진 지역이나 상륙 예정지 근방의 기지들에는 시험 운용 중인 K9A3 한개 포대의 초장거리 정밀 사격이 시작됩니다. K9A3부터는 완전 무인화가 이루어지며 홍산에서 제작 중인 사거리 100km의 정밀유도 활공포탄 GGAM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마도와 거제도, 부산 사이의 거리는 65km 정도입니다. K9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54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 최북단 운이섬의 레이더 기지까지만 닿으나 GGAM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에서 K9을 이용해 대마도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으며 그 정확도 역시 미사일에 준할 것입니다. 고작 3개 중대의 규모의 대마도 방어대로는 K9의 포격과 탄도미사일 세례를 버틸 수 없어 무력화됩니다. 이 무렵 상륙공격 헬기 대대의 지원을 받는 우리 해병대의 상륙기동대가 대마도 공항을 점령합니다.
해병대가 점령지를 확장함에 따라 대마도는 완전히 봉쇄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진에서 출발한 5성분 전단의 20노트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는 마라도함과 천왕봉급 상륙함이 대마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진에서 대마도까지는 90km 정도로 3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들 상륙전대는 남해를 방어하는 삼함대 소속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잠수함사령부 소속 손원일급 도산 안청호급 잠수함이 맡게 됩니다. 독도급 상륙함에서 해군 특수작전단 소속 UDT 부대가 마리노네 분승의 강습을 시작하고 후방데크에 탑재된 솔개급 공기부양정이 탑재된 K1 E2 전차와 보병부대가 상륙을 시작합니다. 이후 선행한 상륙함대를 쫓아 5성분 전단 52기뢰전대의 양량급 소해함들이 일본 잠수함의 기뢰살포를 대비해 소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 규슈 동북부의 스이키 기지, 남부의 뉴토바루 기지에서 출격한 항공자위대 소속 F2, F15, F35A가 출격하나 먼저 도착한 우리 공군과 한반도 남부에 배치된 LSM-4대로 인해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대구항공에서 대마도까지 190km이며 청주에서 대마도까지는 300km임에 반해 스이키에서 대마도는 200km, 뉴토바루에서 대마도까지는 320km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LSM은 우리군의 차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북한 탄도탄을 유격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체계입니다. 2033년까지 개발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성능은 과거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던 사드에 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개전 하루 만에 대마도는 한국군에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해병 강습대대 2개 대대와 K1 E2 전차 6개를 포함한 1개 해병대대, UDT 1개 대대가 상륙에 성공했고 곧이어 후속해 도착할 고준봉급 상륙함과 C-130J, CN-235를 통해 K9A3와 비공 지대함 유도 로켓, 천궁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3만 명에 가까운 대마도 거주 일본인들이 우리군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양국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시모노세키 인근 이와쿠니 기지에서 미군의 F-35A가 대마도를 향해 출격합니다. 이와쿠니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100여 대 이상의 미군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미군의 중재조차 무시하고 3만 명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대마도 탈환 작전을 시도하거나 독도와 대마도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북한 붕괴 시 한, 중, 미, 러 4개국이 한반도 북부를 분할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 주장의 황당무계함과 별개로 중국의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함경남도가 중국 영토로 색칠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함경남도의 항구들을 차지해 동해로 진출하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보입니다. 중국의 생각대로 함경남도 항구를 획득하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중국 해군이 동해안을 장악하고 북방 항로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동서양면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점차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큰 위기가 닥쳐 정권이 붕괴한다면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국군과 중국군의 충돌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권을 주장하며 개입하는 곳은 한반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최근 30개월 동안 수행한 국외 활동이 지난 30년 동안 수행한 활동보다 많다며 2050년까지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중국의 야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중국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군함을 설치하는 한편 매 웬만한 선진국 해군 전체에 버금가는 규모의 함정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에서는 2040년까지 중국이 6척의 항공모함과 준 항모급인 20척의 대형 상륙함, 80척의 구축함과 순양함 등 미 해군 전체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엄청난 함대를 바탕으로 대만, 오키나와 괌을 중국의 영토로 만들어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한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제정치학 전문가 중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 믿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인구 감소, 빈부격차 등의 사회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미국과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동맹을 끌어모아 중국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세계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그레이트 게임을 하던 중국의 몰락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중국의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한판 승부로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도박꾼 같은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석에 몰린 중국이 미국이라는 고양이를 한번 물어보려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안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의 동맹국들이 벌이는 전쟁에 대해 예상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데요. 2020년대 후반 미국이 대만의 여단급 부대를 주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야욕을 완전히 분쇄해 초강대국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복구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이 크게 반발합니다. 안 그래도 미국 대만 연합훈련을 고깝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만의 미국 주둔이라는 자신들이 절대 용납 못하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와 중국군 최고사령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역량을 잃기 전에 지금까지 쌓아온 전력을 총동원해 미국과 대만을 제압하자는 이들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전쟁에서의 필승책을 제시하는데요. 대만 해상에서 연합훈련 중인 미국 항모전단을 전멸시키고 대만과 오키나와를 장악한다면 미국이 반격하기 전에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계속되는 미국의 대중압박에 질린 중국 상무위원회는 결국 다수결에 따라 남중국해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연합함대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격 수단은 하이난과 난사군도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들과 남해함대, 남부정구 소속 대함 탄도탄 부대, 그리고 해커 부대인 61398 부대를 재편한 사이버전 부대가 채택됩니다. 작전 개시일은 미국, 대만 연합훈련에 이어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 5개국이 참가한 반중전선의 연합훈련이 끝나는 11월 7일로 계획합니다. 이에 따라 미 연합훈련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중전선의 미 연합함대를 기습할 중국의 타격부대가 미 연합함대가 훈련 중인 남중국해 이북 하이난 섬에 집결합니다. 수계 공수강화 여단이 Y-20, Y-8 수송기에 분승해 중국 남해 공항으로 집결하고 하이난성 산약, 관둥성 잔장 등 남해 함대의 군함들로 집결합니다. 침공 육군의 규모는 10여 개 해병여단, 5개 공수여단으로 뒤이어 상륙할 남부정구 소속 수계 기갑여단입니다. 중국은 현재 군제 개편을 통해 여단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2035년경이면 중국군 상당수가 여단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공 공군은 Y9 수송기를 개량한 수십여 대 전자전기, 신호정보 수집기, 조기경보 통제기와 100여 대의 H6K, H20 전략폭격기, 100여 대의 젠20, 수백여 대의 J16 등 막강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전략폭격기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저격하기 위해 수발의 극초음속 및 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했는데요. 특히 H-20은 중국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략폭격기로 스텔스 설계를 통해 은밀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공습이 끝난 이후 대규모 공수작전을 위해 66톤의 탑재량을 가진 Y-20 전략수송기를 비롯 Y-8, Y-9에 탑승한 수천의 공강군이 준비합니다. 여기서 침공군의 활용점정은 중국 해군입니다. 중국 최초의 정규 핵항공모함인 004형을 필두로 한 4척의 대형 항모와 10여 척의 이지스급 순양함, 50척의 이지스급 구축함, 100여 척의 호위함, 10여 대의 공격원장과 30척 이상의 디젤 잠수함의 보호를 받으며 대만을 향합니다. 특히 상륙할 병력을 싣고 이동할 상륙 전단의 규모는 압도적인데 대형 강속 상륙함 1척, 10여 척의 대형 상륙 수송함, 10여 척의 전차 상륙함으로 구성된 상륙 전단을 통해 수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일시에 상륙시키려 합니다. 작전에 참가하지 않는 각 정부들 역시 함대와 비행단을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해 기습 이후에 대비합니다. 밀리터리 밸런스 2020에 따르면 2020년에 미 우주군은 통신위성 45기, 항법위성 31기, 전자정보 또는 신호정보 수집위성 27기, 감시정찰위성 17기, 조기경보위성 8기, 우주감시위성 6기, 기상위성 6기 등 총 140대의 군용위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중국이 연합함대를 기습하거나 대만에 상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에 대한 선제 공격 또는 연합함대의 후퇴를 백악관에 요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4.25 사업을 통해 획득한 사위성과 조기위성 2차 사업을 통해 도입한 2개 조기경보기로 중국의 비상사태를 감지하고 대포컨트롤을 발령합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10년을 두들겨 팼음에도 가만히 얻어맞고만 있던 중국이 갑자기 연합함대를 기습할 리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해협을 통과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세계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적이 자신들을 먼저 공격할 것이란 생각은 꿈도 꾸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중전선의 미국 연합함대는 중국의 기습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연합함대를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던 중국은 이에 환호하며 연합함대를 포위 섬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대만 해협을 향하던 미 연합함대로 100여 발의 대함탄도탄이 쏟아집니다. 이어 인근에서 비행하던 H-6, H-20 폭격기에서 발사된 공대함 미사일 수십여 발이 미 함대를 강타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던 미국을 제외한 미 연합함정 대다수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호주 해군의 안장급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함, 영국 해군의 26형 호위함, 인도 해군의 항모 비그란트 등이 격침되거나 대파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 항모전단 역시 작전 속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필사의 탈출 끝에 대만 해협을 벗어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예정대로 대만과 오키나와 점령 계획을 발동합니다. 중국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대만의 마쭈열도와 펑우제도 등 대만 해협을 통제하는 대만의 섬들로 쏟아지고 준중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만의 주요 군사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기지, 규슈의 사세보항, 대한민국 평택의 미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어서 중국 함대가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고성능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동북아 각국의 군용 위성을 타격함과 동시에 중국의 사이버전 부대가 각국의 행정망과 인트라넷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 각국은 인터넷망이 완전히 마비되고 일부 설비가 오작동하는 등 일대 혼란에 휩싸입니다. 동시에 전역 전체에 전파를 쏘아 사 레이더 등 각종 레이더 탐지를 무력화하는 전제전을 시작합니다. 또 다수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아시아 지역의 인공위성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위성과 민간위성을 가리지 않고 가해진 이 공격으로 엄청난 우주 파편이 생성되며 아시아 일대의 거의 모든 통신과 항법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화이트 해커를 육성하고 암호 기술을 발전시켜온 우리 군의 인트라넷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사전 정찰로 중국의 기습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던 우리 해군은 미리 기간을 예열시켜둔 함정들을 항구 밖으로 빼내 중국 미사일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우리 공군기지 역시 상당수가 두꺼운 콘크리트 진지인 이글루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반격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에 미국은 다른 궤도의 인공위성들을 재배치하는 한편 고고도 항공기를 추가로 투입해 중국군에 대한 감시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미군과 달리 중국군의 공세에 대만군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전력 통제 시스템 역시 공격받아 발전 설비도 무력화되어 소수의 자체 발전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전력망 역시 차단됩니다. 탐지 및 지휘 능력을 상실한 대만군의 공항과 군사시설로 대규모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대만 공군의 항공기 대다수를 파괴당하고 군항에 주둔하고 있던 상당수의 군함과 유류 저장고 역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탄도탄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대만 지휘부와 연락이 두절된 미군은 일본 함대와 함께 중국군을 견제하지만 중국군은 큰 무리 없이 마쭈열도, 금문도, 펑우제도, 둥사군도를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7함대 소속 항모와 강습 상륙함, 일본의 경항모로는 중국군의 대규모 공군 전력까지 막을 수 없기에 중국 공수부대 역시 가이슝, 타이중, 타이베이 등 주요 도시 각지에 강화해 현지 동조 세력과 접촉해 해병대의 상륙에 앞서 대만군의 군사시설들을 무력화시켜 나갑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만군은 완전히 분단되어 각계격파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로지 M1 A2 전차와 CM32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정예부대만이 살아남아 기동방어를 펼칩니다. 그러나 현지 상황을 전달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군이 상륙을 시작합니다. 99식 전차를 비롯한 다수의 주력 전차 자주포로 구성된 기계부대와 공격 헬기가 대만 각지에 투입되면서 대만군과 중국군의 대결은 시가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승기를 잡은 중국군은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양안을 완전히 장악해 보급로를 확보하고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을 대만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각종 지대함 미사일과 이동형 레이더가 완전히 지상에 배치된다면 세계 최강의 미 함대를 하더라도 대만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군의 호위대군 호주와 영국 등 영연방 함대가 대만 수호를 위해 합류하면서 해공군 전력은 점차 역전하기 시작했지만 대만군을 지원할 지상 전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만군 단독으로 전쟁에 이길 승산은 거의 없어졌으며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해병 여단은 불과 수개 여단에 불과합니다. 공수되는 여단 전력 역시 대만공항 대다수가 무력화되고 중국군의 방공망이 대만 본토로 확장되면서 쉽게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수륙기동군 수개연대는 화력이나 훈련 수준도 너무 부족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잘 훈련되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지상 전력이 없다면 대만 함락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본토 서남부 이와쿠니 기지에서 미군의 F-35 전투기 수십여 대가 일시에 출격해 후퇴하는 항모전단을 엄호하고 도쿄 요코스카 항해 대기 중이던 7함대 소속 항모전단 역시 일본의 1, 4 호위대군과 연합해 오키나와로 전진합니다. 동시에 일본과 미국의 전자전 부대가 중국을 향해 대규모 전자전 공격을 감행합니다. 또한 미국이 비밀리에 준비했던 사이버 무기들이 중국 통신망을 향해 일제히 제로데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취약점이 많은 중국의 전산망은 순식간에 다운되며 인트라넷 역시 탈취되거나 마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변전소, 정수시설 등 각종 설비 역시 연달아 셧다운됩니다. 중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전황이 순식간에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되자 불리함을 느낀 중국은 북한의 남한을 공격하라 압박을 넣었습니다. 지난 수십여 년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재무장을 시켜줬으니 이제 밥값을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1인 독재 국가인 북한은 양안전쟁으로 촉발된 3차 대전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권이 날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단칼에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립을 선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중국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북한 내 친중파를 움직여 김정은을 제거한 뒤 북한군을 통솔해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하려 한 것인데요. 이를 기회로 여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김평일의 아들 김인강, 김영주의 손자 등 백도 혈통 내 곁가지들이 김여정의 리더십 부족을 명분으로 각자 후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곁가지는 백도 혈통이라 불리는 북한 김씨 중 직계가 아닌 이들을 말합니다. 김평일은 김일성 셋째로 김정일의 경쟁자였으며 김영주는 김일성의 동생이며 김정일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는 목숨을 잃고 이설주와 김정은의 자식들은 한국으로 귀순합니다. 그러나 친중파는 김정은 제거는 성공했음에도 군을 장악하는 데 실패합니다. 절대군 주제나 마찬가지인 북한에서는 오직 김일성의 후손인 백도 혈통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김정은이 요직에 임명했던 충성파 장군들이 숙청이 두려워 쿠데타 세력의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술 더 떠 일부 부대는 평양에서 피신한 이설주와 김정은의 자식들을 지지하겠다 선언합니다. 오히려 중국은 남한을 옥죄려다 훌륭한 방어선인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북진 통일이 가능해지자 대한민국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기순한 이설주와 김정은의 장남을 대리인으로 내서 북한을 자치주로 합병할 것을 발표하고 북군이 북진을 개시합니다.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